군대 내에서 이제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들으셨던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을 일으키는 지속적인 소음은 뭐 전투기라든지 뭐 탱크, 뭐 그 함정 같은 것들에 이제 탑승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음을 듣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이 돼서 난청이 생길 수 있고요. 공장 같은 것도 군대 내에는 다 있습니다. 정비 공장도 있고 뭐 제작 공장도 있고 이런 데서 일하는 그런 병사들도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음향 외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밖에서는 이제 폭발음 같은 것을 잘 접할 기회가 없는 반면에 군대 내에서는 아주 폭발적인 소리를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이런 뭐 중화기라든지 수류탄 같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군인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 하는 것이 이제 사격을 하게 됩니다. 사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소리가 무척 크기 때문에 이 사격음에 의해서 소음성 난청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보통 115dB 이상의 숫자가 클수록 소리는 이제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115dB 이상의 소리에 노출이 되면은 단 1초라도 노출이 되면은 다칠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총소리 자체는 한 140dB 숫자가 더 크죠. 그 정도 소리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다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여러 가지 소음 중에서 소총 사격음에 의해서 발생한 난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첫날 첫 번째로 본 환자입니다. 이 친구도 이제 신병이었고 저도 신병이었는데 귀에서 매미 소리가 나고 귀가 먹먹하고 해서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이 매미 소리 같은 거 귀에서 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 매미 소리 난다는 걸 이명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이명이랑 난청 때문에 저한테 진료를 보러 왔습니다. 다음. 고막을 보니까 고막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소견이 없이 멀쩡합니다. 다음. 청력 검사를 했더니 왼쪽 귀에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 빨간색이 오른쪽 귀에 청력을 측정한 거고 이게 위에 있을수록 잘 들리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잘 안 들리는 건데요. 왼쪽은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뭐 구타 사건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보기에 멀쩡하니까 이제 이 병사를 추궁을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틀 전에 사격 훈련을 하고 나서부터 증상이 그랬고 다른 원인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레지던트 전공이라고 해서 레지던트라는 걸 할 때 많이 이제 듣기만 했고 한 번도 이런 환자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큰 소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음향 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받은 환자라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자문도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큰 산소통 안에 넣고서 산소를 아주 고압으로 주는 치료법밖에 없다 그래요. 근데 군대 내에서 그런 산소통이 2개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하나는 이제 잠수병 환자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서 못 쓰게 돼 있고 하나는 고장이 나서 당시에 이걸 쓸 수가 없어서 이제 돌발성 난청이라는 병에 쓰이는 그런 치료법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청력이 이제 아까 파란색이 밑으로 내려가 있던 게 이렇게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듣는 거는 조금 좋아졌어요. 근데 이 병사가 그 매미 소리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명이라는 거는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결코 좋아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괴로워했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며칠 뒤에 또 비슷한 환자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귀가 안 들리고 귀에서 매미 소리가 나고 사격 훈련하고 나서부터 그랬고 청력 측정하니까 아까보다 더 떨어져 있고 왼쪽이 더 밑에 내려가 있죠. 더 밑에 내려가 있는 게 이제 소리를 더 못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곧바로 온 게 아니라 한 보름 이상 지나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다음.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저절로 좋아졌고 위에 고참들이 너 이런 거 갖고 의무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며칠 기다려 봤답니다. 그래서 한 보름 정도를 기다려 봤는데 보름이 지나도 전혀 좋아지지 않고 괴로워가지고 이제 다시 저한테 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치료를 좀 했더니 청력은 역시 약간 좋아졌는데 아직도 들리는 게 여기 빨간색이랑 비교하면 좀 내려와 있죠. 그래서 왼쪽 귀는 좀 덜 들리고 매미 소리는 또 하나도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이런 환자들을 제가 군대에 딱 가자마자 한 8명 정도를 가자마자 한 일주일, 2주일 안에 많이 봤었습니다. 이게 마침 군대에서 사격 훈련하는 기간 중에 제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요. 군대에서는 1년에 한 3-4번 정도 모든 사람이 사격을 하게 돼 있고 그게 이제 분기 사격이라고 그래서 그때 하게 돼 있었을 때 저희 부대 인원들이 모두 다 사격을 했었습니다. 3,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8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이게 얼마나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네모반을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더니 예전에 옛날에 사격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저절로 좋아졌던 사람들도 있고 남아있긴 하지만 뭔지 몰라서 군대에 이제 그 의무대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 귀마개를 왜 안 주느냐, 귀마개를 하지 않고 사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왜 안 주느냐를 이제 윗사람들한테 조금 물어봤죠. 이제 보급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귀마개는 줄 수가 없다. 귀마개를 이제 살 예산이 없다 그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귀마개를 가져온 사람도 귀마개를 못 끼게 한다 그러길래 이제 사격을 담당하는 교관한테 왜 못 끼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격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귀마개 끼고 총 쏘다가 총기 사고 나서 사람이 죽으면은 군의관님이 책임지실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대책이 없다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다가 제 돈으로 귀마개를 조금 구입을 하고 어떤 편법을 좀 써서 귀마개를 착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어떤 편법이냐면은 우리 사람에는 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 귀 있는데 다음 소리가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쪽 귀에는 소리가 직접 들어오지만 이게 우리 머리가 좀 장벽이 돼 갖고 반대쪽 귀로 넘어갈 때는 소리가 조금 줄어들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또 귀가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이쪽 방향에서 올 때는 이쪽이 작게 들리고 반대는 또 반대로 들리겠죠. 총을 쏘게 되면 총 소리는 이 총구에서 탁 소리가 나가면서 여기서 제일 큰 소리가 납니다. 이 권총은 똑바로 보면서 쏘겠지만 소총의 경우에는 고개를 약간 비스듬히 돌려서 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의 경우는 왼쪽 귀가 총구에서 가까운 귀가 되고 오른쪽 귀는 이렇게 멀어지는 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십시오. 총을 쏘게 되면은 가까운 귀에는 소리가 직접 들어가지만 이게 반대쪽 멀어지는 귀에는 소리가 조금 많이 감소를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이 가까운 쪽 귀에다가만 귀마개를 착용시키면은 이 교관은 뒤에서 통제를 하지 뭐 앞에서 통제를 하진 않으니까 이 뒤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은 교관의 통제 목소리는 여기서 듣고 귀마개로 요거는 보호를 하고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귀마개를 좀 줬습니다. 이게 귀마개를 저희 부대 인원이 한 3,000명이 좀 넘었기 때문에 한 1,500개를 샀어요. 그 귀마개 한 개가 한 쌍으로 돼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그 귀마개를 가지고 사격하는 사격장 앞에 매일 아침마다 기다리면서 그 병사들한테 하나씩 두 개가 아니라 하나씩만 나눠주고 이런 원리를 설명을 좀 해주고 이 가까운 쪽 귀에만 껴라 이렇게 하고서 교관도 물론 설득을 했고 그렇게 사격을 했더니 그 다음에 3,000명이 다 한번 사격을 했는데 단 한 명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나름대로 많이 고무가 돼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상부에다 많이 건의도 하고 참모총장님, 사령관님 다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거를 굉장히 힘들게 싸웠지만 조금 개선은 있었겠지만 그다지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부대를 한번 옮기게 됩니다. 한번 부대를 옮겨서 수도통합병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수도통합병원은 이제 군대 내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고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됩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는 한 10명도 안 되는 환자를 봤는데 그 큰 병원으로 옮기고 나니까 하루에 10명씩 와요. 이런 환자가 매일매일 오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 한쪽 귀에만 착용하는 거를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 환자들이 또 오다 보니까 반대쪽 귀가 나빠지는 환자도 많이 오고 양쪽 귀가 또 다 나빠지는 사람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병사들을 막 꾸짖었죠. 너 꾀병 부리는 거 아니냐.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조금 꾀병처럼 몰아붙였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양쪽이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한 5개월 정도에 걸쳐서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아닐 것 같은 총 때문에 생긴 거 아닐 것 같은 사람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1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이제 청력 검사라든지 MRI 촬영이라든지 설문조사를 이제 만든 폼을 가지고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적용을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한테 이제 교육을 좀 시켰고요. 다음 주십시오. 이런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제 어느 쪽 손잡이냐, 어느 쪽 귀가 나쁘냐, 이런 거를 또 물어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물어본 다음에 이명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만든 어떤 그 정형화된 폼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항목이 한 25개 되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명이 많이 들리는 거, 매미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게 점수가 높은 사람이고 점수가 낮은 사람은 매미 소리가 덜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시죠. 그래서 이제 증상을 좀 알아봤더니 그 난청이라는 게 좀 덜 들리는 건데요. 난청보다는 이명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게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귀에서 매미 소리 나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하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 아까 그 점수 매긴 게 훨씬 높게 나와요. 그 난청의 형태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은 보통 소음성 난청, 이런 쾅 하는 소리가 아닌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은 이렇게 4kHz라는 데서 제일 많이 내려가고 조금 더 올라가는 반면에 이 총소리 영향은 점점 내려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냐면 우리가 보통 간이 청력 검사라든지 그래서 간이 신체 검사를 할 때는 이 가청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데만 여기만 검사를 하고 이쪽은 조금 간과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걸 잡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고주파수에서도 청력 측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치료를 안 받았을 때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했는데 뭐 빨리 오나 늦게 오나 난청이라든지 이명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딱 한 번만 충격받으면은 딱 고정되지 이게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약 먹거나 해서 별로 이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시고요. 증상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아까 그 고개를 조금 돌리기 때문에 가까운 쪽 귀가 더 많이 나빠지고 먼 쪽 귀는 덜 나빠진다는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다음 주십시오. 막상 분석을 했더니 양쪽 귀가 큰 차이가 없고 양쪽이 다 나빠지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에서 양쪽 귀가 다 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토론도 많이 해보고 자문을 좀 많이 구해서 제가 이제 분석한 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총을 쏘게 되면은 총소리는 앞으로 제일 크게 나가고 옆으로 조금 조금 작게 나가고 뒤로는 조금 더 작게 나갑니다. 이 총구에서 가까울수록 소리가 크고 멀어질수록 소리는 작아지고요. 거리가 2배가 될수록 한 5dB 정도가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한 2m 정도에서는 한 140dB 정도가 좀 넘는 소리가 옆 사람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부대에 가서 그 사격장에 있는 총 쏘는 사람하고 총 쏘는 사람 사이에 거리를 측정했더니 제가 있던 부대는 그래도 그나마 한 4m 가깝게 되는데 나머지 한 대여섯 군데를 측정을 해봤는데 3m가 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주십시오.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이 총소리가 옆 사람에게 다음 주십시오. 이게 너무 가까우니까 총소리가 옆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본인이 총 쏘는 거에 대해서는 가까운 귀가 멀지만 옆 사람이 총 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쪽 귀가 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격장을 만들 때 사격장은 총 쏘는 사람이랑 총 쏘는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좀 더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사람 사이에는 방음벽을 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선안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뭐 간단합니다. 이 소음성 난청, 특히 사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치료법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사격할 때 귀마개만 양쪽으로 좀 해주면은 다 100%, 뭐 99% 예방이 된다는 거죠. 뭐 미국에서 이제 보이스카우트들 공기총 쏘는 것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군인한테도 이걸 안 줘요. 다음 주십시오. 아까 처음에 이제 교관들이 걱정하는 통제를 못 따라서 이제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된다. 이거는 이렇게 귀마개 안에 통신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를 하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겉에 있는 걸로 총소리는 막고 통신 장비로 교관의 말소리는 어느 정도 통제에 따를 수 있고 값이 많이 비싸죠. 아까 뭐 사격장을 개선하는 것도 값이 많이 비싸고 이런 것도 값이 많이 비싸고 그래서 금방 이런 거는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이런 우리 그냥 귀마개 간단한 거 이거 하나씩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군인들한테 매일 후식으로 나오는 그 캔 음료예요. 하루에 하나씩 나오고 이 단가가 한 250원 정도. 군인공제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납품하는 겁니다. 먹기 싫든 먹고 싶든 간에 납품이 되는 거고요. 이 귀마개를 제가 단체로 한 1,500개 이상을 구입할 때 290원에 구입했어요. 요거랑 값이 거의 비슷하죠. 예산이 없으면은 요거 한 번 안 지급하고 요거 사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현실이 참 많이 안타까운 거고요.
그 어르신들 이제 손자분들이라든지 뭐 또 아는 옆집 꼬마들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될 때 뭐 다른 선물보다도 이런 귀마개 하나씩 선물해 주시면은 많이 이제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